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전하는 사람, 기전사. 네. 우리가 지난번 7편에서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수면을 취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8편에서는, 이번 주제는 기억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과연 어떠한 노력, 의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사회자가 이제 카드 맛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 맛을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술사가 이렇게 카드를 쫙 보여주고, 이제 한 사람이 그거를 딱 꺼내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으면, 아, 이걸 다시 이 사이에 끼세요. 그래가지고 딱 끼면 다시 이제 막 섞죠. 막 섞어가지고 나중에 짠 하고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이제 맞추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실험은, 이제 숨긴 카드를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실험이 아니라, 이제 마술 실험, 그러니까 카드 알아맞추는 이런 실험이 아니라, 요 카드를 알아맞추는 요것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무엇이 변화됐는지를 알아맞추는 거였어요. 진짜 실험은. 그래서 이제 막 요 카드 알아맞추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저 맞출까 안 맞출까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술사하고 사회자가 이렇게 이제 조끼 같은 것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 보고 있었던 테이블보가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배경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커다란 이런 변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를 변화맹, 글자 모르는 사람, 문맹, 그러니까 글자맹, 이렇게 컴맹 이렇게 하듯이 이제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변화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근데 이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실험이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뇌는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기억한다. 우리는 다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억, 말하자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카드 맛을 실험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억은 정확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억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주의를 기울인 선택적 기억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그 기억은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력과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이 변화맹을 알아보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변화맹을 이제 알아보는 이런 실험이 있는데, 유명한 실험 중에 이제 고릴라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 그러니까 한 6명인가요? 서로 농구공을 막 이렇게 해서 몇 번 서로 주고받았는지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있거든요. 고릴라 실험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고릴라가 숨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큰 고릴라가 가운데 중앙을 쑥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뭐가 지나간 거 혹시 보신 사람, 그러면 보통적으로 절반만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도 이제 특히 이제 그 김 팀장이 강사 이렇게 이제 그 양성 과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못 맞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실험이 이제 길찾기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찾기 실험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이게 바로 길찾기 실험입니다. Passerby for directions.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skyline. Then, we break the two up, walking through them holding a large sheet of wood. Now watch as I replace Vin. No, it's a You might think people would notice the switch, but almost half the time, they didn't. Of course, that means more than half the time they did.
We only tried the experiment 9 times, and by no means was it good science. But we were surprised 4 people didn't notice the switch. In Simon's original experiment, 7 out of 15 people didn't either. So w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can figure out the switch? 자, 보셨죠? 근데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사람이 사람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불과 40% 정도, 48%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길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은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선택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동전 많이 보셨죠? 그럼 500원짜리 동전에는 뭐가 있어요? 학이 있죠. 500이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학이 있어요. 이 학의 목이 오른쪽 방향입니까? 왼쪽 방향입니까?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학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요? 목이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의 비밀 다큐멘터리 여기에서 그 대학생들 29명이 참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14명만 맞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래요. 500원짜리 동전의 목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500원짜리는 500원짜리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꼭 기억할 필요는 있나? 이렇게 내가 항상 그러니까 들어온 정보 항상 봤단 말이에요. 봤다라고 하는 건 시각 정보잖아요. 그 시각 정보가 들어왔지만 내가 그거를 굳이 오른쪽 왼쪽인지까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알아맞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주의 집중력, 그러니까 그 선택적이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순복 팀장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요상한 퀴즈를 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뭐죠? 바뀐 게 뭐죠? 다른 점이 뭐죠? 막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의 집중력을 키우는 거고요. 바로 이런 주의 집중력을 키우는 이것이 바로 기억력의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가 축구를 하던 아니면 농구를 하던 아니 줄넘기를 하던 이거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기억력으로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초 체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만 높여도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이게 주의 집중력까지 좋아졌다고 쳐요. 주의 집중력까지. 그래서 이제 기초 체력을 키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 이제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왕이면 효과 좋은 쪽으로 내가 기억력 향상을 하려면 좋은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삼성병원 나동열 교수팀하고 같이 이제 이 실험팀, 이 기억력의 비밀 다큐팀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제 성인들 이제 60명을 20명, 20명, 2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한테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제 매일 30분씩. 그래가지고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체크도 해요. 기초 체력, 운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제 3개월간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거를 막 중간중간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4번에 걸쳐서 중간에 또 이제 테스트도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집단. 그리고 또 한 집단은 3개월간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영어가 꼭 필요한 회사로 이제 한 거죠. 왜냐면 3개월 동안 영어 공부 실험을 하는데 중간에 나 안 해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꾸준히 3개월 동안 이거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영어가 꼭 필요한 이제 집단으로다가 20명을 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외국인이 가서 테스트도 해요. 왜 그러냐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영어 공부를 하는 집단,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비교하기 위해서 운동도 공부도 안 하는 집단, 이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집단, 공부하는 집단,
안 하는 집단, 이렇게 세 개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운동한 집단의 기억력이 제일 많이 향상됐고요. 그 다음은 영어 공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집단이 이제 그 기억력이 향상됐고요. 공부 안 한 집단은 이제 뭐 기억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쇠퇴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기억력,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운동하는 집단이 공부하는 집단보다 더 이제 기억력이 향상됐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운동을 하면 어때요? 뭐 기분도 좋아지죠. 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이 혈액순환이 돼서 뇌에 이 혈액량이 일반 운동을 안 할 때보다 2배가 많아진답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돼요? 이 혈액순환이 됐다는 거는 이 혈액은 필연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상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심지어는 운동을 하다가 이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상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이나 이런 물질,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더 많이 느끼려고 막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상쾌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이 상쾌함을 느끼는 것도 뇌의 혈류가 많아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혈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활발히 결합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영어 공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당연히 좋아지죠. 좋아지지만 운동보다는 기억력 향상 정도가 약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외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외국어 공부와 이제 기억 향상과 관련해서 최근 논문에 의하면 사실 외국어 공부가 기억 향상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 많이 이제 나와요. 다만 이제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나빠지진 않지만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집단. 여기는 이제 뭐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죠. 기억력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섬유질이 한 3%씩, 하루에 3%씩 이렇게 이제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작아지는 거죠. 근육이 작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뇌도, 이 뇌도 아무런 운동을,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제 이 세포와 세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세포와 세포들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억 능력이 감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뇌가 이제 이 세포와 세포가 건강하게 결합돼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 기억력 실험, 기억력의 비밀, 이 다큐 이 팀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제 발음을 잘 따라해 보세요. 독일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독일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드라간스키 이 박사팀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 드라간스키 이 박사팀이 이제 독일 그 의대생들을 2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독일 의대생들을 2년 동안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시험을. 그럼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이 시험이 있으면 시험 보기 3개월 전, 그리고 시험 보기 다음 날, 그리고 시험 후 3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뇌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나 촬영을 한 거예요. 이게 촬영을 시험 전 3개월, 3개월 전에 촬영하고, 시험 다음 날 촬영하고, 시험 보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촬영하고. 그런데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요 해마 부위, 이 해마가 뭐예요? 장기 기억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해마 부위를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해마 부위가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3개월 전보다
이제 그 시험 치르기 훨씬 전보다 3개월 전 시험 다음 날 더 놀라운 거는 3개월 뒤까지도 그 커졌던 해마가 줄어들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 기억과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해마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독일의 드라간스키 박사 팀의 실험에서도 이제 촬영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기억력을 향상하는 게 운동, 공부 이거밖에 없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찾아보면 이제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게 이제 독서.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독서 같은 경우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정보가 만나지면서 끊임없이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또 일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 역시 전두엽의 왕성한 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두엽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두엽이나 축두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뭐가 오잖아요. 이거를 내가 일부러 막 보려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뭘 찾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시각이나 이 후두엽이나 축두엽이나 이런 감각은 수용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 수용체.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앞에 나타났으면 보는 거지. 이거를 내가 안 보고 싶다고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수용체인데 전두엽은 그렇지 않아요. 전두엽은 이렇게 수용된 이 감각을 판단하고 사고하고 종합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이제 기억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두엽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나 일기가 이제 전두엽의 활동에 이제 많은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편에서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잠 이것이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됐다면 주의 집중력은 기억 향상의 기초 체력과 같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좋은 잠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주의 집중력 속에서 운동을 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누구나 잠자는 뇌를 깨울 수 있고 누구나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렇다면 좀 더 특별한 훈련은 있지 않을까? 특별한 기억 향상 훈련은 있지 않을까? 독서 일기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좀 더 특별한 훈련에 대한 기억법을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자는 뇌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